투자의 세계에는 아주 오래된,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투자는 IQ 160인 사람이 IQ 130인 사람을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만약 지능 순서대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대학 교수나 수학자, 의사들이 금융시장의 최상위 포식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들조차 주식시장에서는 처참하게 실패하고 평범한 이웃집 직장인이 은퇴 시점에 수십억 원의 자산을 거머쥐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도대체 이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과 잃는 사람을 가르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것은 차트 분석법도 아니고 비밀스러운 내부 정보도 아닙니다. 하지만 워런 버핏부터 피터 린치까지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유일한 성공 방정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줄 브리프랩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누르시는 그 작은 행동이 훗날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가장 큰 방패가 될지도 모릅니다. 챕터 1.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 그 아이러니한 비극. 주식 투자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흥미로운 통계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를 아실 겁니다. 그가 운용했던 마젤란 펀드는 13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29%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13년 동안 원금이 27배로 불어난 그야말로 전설적인 펀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펀드에 투자했던 고객들은 모두 벼락부자가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피터 린치의 자체 조사 결과 펀드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손실을 보았습니다. 연평균 29%씩 오르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탔는데 도대체 왜 절반은 떨어져 다쳤을까요? 이유는 단순하지만 충격적입니다. 사람들은 펀드 수익률이 좋을 때, 즉 고점에서 흥분하여 가입했고 시장이 잠시 조정을 받아 수익률이 떨어질 때 공포에 질려 환매하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투자의 첫 번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수익률은 시장이 만들지만 수익금은 투자자의 태도가 결정한다. 아무리 훌륭한 종목, 아무리 뛰어난 ETF를 골라도 그것을 다루는 투자자의 그릇이 깨져 있다면 물은 담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을 살까에 집중하지만 부자들은 어떻게 버틸까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젤란 펀드의 비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팔게 될까요?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 뇌 속에 프로그래밍된 생존 본능의 오작동 때문입니다. 챕터 2. 뇌과학이 밝혀낸 투자의 적, 도파민. 잠시 인류의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원시시대의 덤불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때 별거 아닐 거야라고 가만히 있던 사람은 맹수에게 잡아먹혀 유전자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반면 소리가 들리자마자 즉시 도망친 겁쟁이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그 겁쟁이들의 후손입니다. 즉, 인간의 뇌는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즉각적으로 행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하락장은 우리 뇌의 맹수의 등장과 같은 공포 신호를 보냅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이때 뇌는 명령합니다. 도망쳐. 지금 당장 팔고 현금을 확보해. 이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급등할 때는 어떨까요?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소식은 사냥감을 놓친 것과 같은 박탈감을 줍니다. 이때는 도파민이 분비되며 지금이라도 뛰어들어 라고 외칩니다. 문제는 현대 금융시장의 구조가 인간의 이 생존 본능과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락장은 맹수가 아니라 박앤세일 기간이고 급등장은 사냥감이 아니라 거품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본능을 이기지 못합니다. 차트가 5%만 빠져도 손이 떨리고 10%가 오르면 당장 이익을 실현하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행동 편향이라고 합니다. 무언가 적극적으로 사고 팔아야만 투자를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심리입니다. 하지만 통계는 잔인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잦은 매매는 필연적으로 수수료와 세금이라는 비용을 발생시키고 무엇보다 복리의 마법을 끊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본능을 억제하고 끝까지 시장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주어졌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죽은 자의 계좌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에서 고객들의 계좌를 분석하던 중 수익률 상위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정보를 가진 내부자도 금융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충격적인 사실이 다음 챕터에서 밝혀집니다. 챕터 3. 죽은 자의 계좌와 복리의 미스터리. 피델리티의 분석 결과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계좌의 주인들은 바로 사망한 사람이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이것은 투자의 핵심을 관통하는 실화입니다. 죽은 사람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를 잊은 사람은 로그인을 할 수 없어 강제로 장기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시장의 수많은 소음, 뉴스, 공포, 환희에서 완전히 격리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 자본주의 시스템은 묵묵히 제 일을 했습니다. 기업은 돈을 벌었고 화폐 가치는 떨어졌으며 자산 가격은 우상향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투자에서 최고의 기술은 무의,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우리는 뉴스를 보고 주가창을 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리라는 개념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복리를 그저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 정도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투자의 관점에서 복리는 인내심에 대한 보상값입니다. 초기 1년, 2년은 지루합니다. 1억 원을 투자해서 연 10% 수익이 나도 1,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돈을 쓰지 않고 재투자하여 10년, 20년이 지나면 그래프는 수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는 구간, 즉 티핑 포인트는 대부분 투자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90%의 투자자는 이 티핑 포인트가 오기 직전의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혹은 일시적인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시장을 떠납니다. 그들은 꽃이 피기 직전에 화분에 물주기를 멈춘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이 이런 기다림의 가치를 증명했을까요?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챕터 4. 100년의 역사 그리고 미국 시장의 회복 탄력성. 미국 주식시장의 역사를 100년 단위로 펼쳐보면 그 안에는 수많은 세상의 종말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1929년 대공황, 2차 세계대전, 오일 쇼크, 블랙 먼데이,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팬데믹까지. 뉴스는 매번 이번엔 다르다, 자본주의는 끝났다라고 떠들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 S&P 500 지수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회복하는데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비관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불과 몇 년 만에 전고점을 돌파했고 그 후로도 멈추지 않고 상승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 ETF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나스닥은 무려 8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꼭지에 물린 사람은 원금 회복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이 사실만 보면 장기 투자가 무조건 답은 아니지 않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을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만약 그가 거치식으로 한 번에 사고 방치한 게 아니라 매달 월급의 일부를 떼어 기계적으로 계속 적립식 매수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폭락하는 구간에서도 횡보하는 구간에서도 싼 가격의 주식을 계속 모아나갔을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적립식 투자자는 원금 회복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결국 우상향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인류가 더 나은 삶을 원하고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한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락장은 영원한 상승을 위한 건전한 조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락을 손실로 확정짓고 도망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비교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주식을 시작한 두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한 명은 매일 밤잠을 설치며 차트를 분석했고 다른 한 명은 주식 계좌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10년 뒤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갈렸을까요? 천재적인 분석가보다 무지한 낙관주의자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노력이 배신하는 투자시장의 역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헤쳐봅니다. 챕터 5. 노력의 배신, 그리고 시스템의 승리. 우리는 살면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배웁니다. 공부를 많이 할수록 성적이 오르고 야근을 많이 할수록 업무 성과가 좋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다릅니다. 오히려 과잉 노력이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A라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시경제 뉴스를 체크하고 금리를 분석하고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를 뜯어봅니다. 조금이라도 악재가 보이면 매도하고 호재가 보이면 매수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호가창을 들여다보며 대응합니다. 반면 B라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는 본업에 충실합니다. 대신 매달 25일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면 기계적으로 S&P 500 ETF인 SPY나 나스닥 100 ETF인 QQQ를 시장가로 매수합니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10년 후 누가 더 부자가 되었을까요? 통계적으로 95% 이상의 확률로 B가 승리합니다.
A는 잦은 매매로 인한 수수료와 세금으로 수익을 갉아먹었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순간에 감정이 개입하여 패착을 두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B는 시스템에 의존했습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의지력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 시스템을 믿습니다. 자동 이체, 자동 매수 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이 개입할 틈을 원천 봉쇄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말하는 돈이 일하게 하는 시스템의 기초입니다. 특히 ETF 투자는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제거해줍니다. 100년 전 우량 기업이었던 회사들 중 지금까지 살아남은 곳은 극소수입니다. 개별 기업은 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500대 기업을 모아놓은 S&P 500 지수나 혁신 기업 100개를 모은 나스닥 지수는 망하지 않습니다. 실적이 나쁜 기업은 지수에서 퇴출되고 새로운 성장 기업이 그 자리를 채우기 때문입니다. 즉, 지수 ETF는 스스로 신진대사를 하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도 왜 사람들은 여전히 단타와 테마주에 열광할까요? 그것은 지루함을 견디는 것이 고통을 견디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챕터 6. 지루함을 견디는 자가 왕관을 쓴다. 조지 소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투자가 즐겁다면 당신은 아마도 돈을 벌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좋은 투자는 지루한 법이다. 많은 사람이 투자를 통해 스릴을 느끼려고 합니다. 오늘 사서 내일 상한가를 가는 짜릿함, 급등주를 찾아냈을 때의 쾌감.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도박장에서는 딜러가 돈을 벌지만 투자 시장에서는 인내하는 자가 돈을 법니다. 진정한 투자 고수들은 하락장을 세일 기간으로 인식합니다.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30% 할인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줄을 서서 삽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우량한 자산이 30% 할인되면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갑니다. 이 모순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계좌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워런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은 미스터 마켓이라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시장은 조울증 환자와 같아서 어떤 날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부르고 어떤 날은 터무니없이 싼 가격을 부릅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미스터 마켓의 기분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울해져서 헐값에 물건을 던질 때 조용히 주워 담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가 파란불이라서 괴로우신가요? 혹은 옆집 철수가 단타로 큰 돈을 벌었다는 소리에 배가 아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단기간에 급등한 자산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비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자란 나무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것은 일확천금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지루한 적립, 하락장을 견디는 묵직한 멘탈, 그리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인내심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챕터 7. 당신의 10년 후를 결정할 단 하나의 질문.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만약 주식시장이 내일부터 5년 동안 열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편안한 마음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5년, 10년 뒤에도 세상이 필요로 할 기업 혹은 그 기업들의 묶음인 지수에 투자했다면 시장이 닫혀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산 종목이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든든한 우량 자산인지 아니면 그저 누군가의 소문을 듣고 산 정체불명의 종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곧 이기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입니다. 하락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비는 그치고 해는 다시 뜹니다. 그때까지 시장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씨앗을 뿌린 사람만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마인드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십시오. 부의 추월 차선은 과속하는 차선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꾸준히 달리는 차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는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경제적 자유의 금액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원칙을 지킬 것인지 다짐을 적어주세요. 글로 적고 선언하는 순간 막연했던 꿈은 구체적인 계획이 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